이번 시간에는 검사 결과 판정, 자동차관리법 파악하기와 행정지시사항 파악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검사 결과 판정의 3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의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강사님과 자동차 정비검사의 세계를 파헤쳐볼 텐데요. 자동차 검사의 현장 마스터시죠. 박승철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승철입니다. 네. 자, 오랜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강사님과 자동차 정비검사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현장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지시사항 파악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이요. 네. 제목만 들었을 때는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고 자동차 검사 업무에 필요한 행정지시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자동차 검사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지침들과 관련이 있네요. 자, 빨리 실제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 파악하기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배우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 파악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 파악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자동차 관리법 목적에 따라 자동차 검사에 관련된 해당 법령을 숙지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목적에 따라 자동차의 검사 업무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업무 행정 지시사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업무 행정 지시사항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검사 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 기관, 자동차 셰시,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차체 수리, 자동차 보수 도장입니다. 핵심 용어는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검사 업무 변경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운영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검사기기 그리고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검사기기의 정상 기능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결과 판정은 법률의 근거에 따르므로 엄격한 준법 정신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재원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 전산 담당자와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과 자동차 정비 검사를 배워볼 개그맨 김진혁입니다. 네, 제가 자동차 정비복으로 이렇게 딱 입었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네, 자 이제 정비복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또 수업을 한번 배우러 강사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강사님 계시거든요. 자, 저와 함께 가시죠. 저희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정비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곳에서 배우면 되나요? 여기서 배우는 것보단 안에서 설명을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요?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네, 이쪽입니까?
네, 강사님.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이랑 첫 수업입니다. 그죠? 네. 오늘 자동차 정비 검사 중 과연 어떤 걸 배우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자동차 정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야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관리법과 관련된 검사와 관련된 행정 지시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 파악하기에 대해 학습할 텐데요. 네, 그중 먼저 자동차 관리법 파악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파악하기요?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법을 배우겠네요. 또 법이라면 또 엄청 어려운데 제가 또 그 궁예에서 관심법은 좀 알거든요. 근데 자동차 관리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막연한 어려움으로 관련 법령을 잘못 아는 사례가 발생해서 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검사 관련 법령을 알아야 자동차 검사 업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관련 법령을 국토교통부 관련 법규와 환경부 관련 법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관련 법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에서 안전,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 제1항 및 제4항, 제32조 제1항 및 제50조 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검사, 시행 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80조, 81조, 86조, 87조 및 제94조부터 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검사, 지정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 검정 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 세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을 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입니다. 등록 번호판의 종류, 규격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 차대 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 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내용, 방법, 위치 등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장치의 범위, 자동차 튜닝 승인을 하는 때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 전기 자동차 등 식기술을 적용하는 자동차 튜닝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131조에 따른 전기 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 작업의 범위 및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네, 이제 환경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나 환경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네, 두 번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세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54조 62조부터 69조의 2까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87조부터 105조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부터 2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자동차 검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있네요. 네. 강사님, 이 법령들을 잘 기억하고 검사할 때마다 관련 법령들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법령도 알아봤으니 이제 또 뭘 배우면 될까요? 네. 자동차 검사의 종류를 또 알아야 하는데요. 네.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대기환경보존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2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들을 검사합니다.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량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운영되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륜 자동차 검사의 검사 항목과 검사 시기를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아, 정기검사와 그 종합검사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강사님, 먼저 정기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정기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정기검사 흐름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알아봤는데 또 다른 검사가 있나요? 이번에는 신규검사와 임시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검사는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로 신규검사 대상 자동차,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검사 대상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서 말소한 경우, 자동차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차대 번호가 등록 원부상의 차대 번호와 다른 자동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수출을 위해 말소된 자동차,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 등록 후 회수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임시검사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한 차량 연장의 경우, 자동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와, 그럼 강사님, 그럼 검사 기준이나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검사 결과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검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 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 사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43조 2항 및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48호 서식의 자동차 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 사업자는 검사 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 별지 제49조 서식의 검사 부적합 통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규검사. 별지 제50호 서식의 신규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두 번째, 정기검사.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세 번째, 튜닝검사. 자동차 등록증에 튜닝사항 및 변경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 2 서식에 튜닝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네 번째, 임시검사.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 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아, 그러면 강사님,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해서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내용은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과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 방법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를 통지해야 합니다. 아, 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는군요. 네. 강사님, 과태료는 얼마나 내나요? 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 원이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만 원이며 이때 과태료 금액의 상한선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수중에 지금 50원도 없는데 무조건 그냥 제때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와, 자, 이제부터 자동차 관리법 파악하기에 대한 내용을 법령 검색을 통해서 실제 검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뭐든지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제대로 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리법 검색을 할 텐데요. 자동차 관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 법령 체계. 자, 강사님. 실제 어떻게 검색을 해서 자동차 관리법을 알 수 있나요? 네, 검색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법령 내용이나 법령명에 포함된 용어, 문장을 입력하거나 법령의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포번호요? 그럼 444, 666 이런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공포번호라고 하는 거는 네. 자동차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그 법을 갖다가 공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법령의 구성 요소와 체계를 잘 이해해야지 관련된 법을 잘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법 내용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 지시사항 파악하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지시사항이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가요? 네, 자동차 관리법과 기타 법령대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차량의 고유 특성 때문에 법령과 다르게 시행해야 하는 경우 국토부나 환경부 공문을 통해서 법령과 다르게 검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의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이번에도 제가 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행정지시사항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 3 검사 장면의 영상 관리에서 1항은
자동차 검사 대행자 및 지정 정비 사업자는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 장면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 장면을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에는 자동차 검사 대행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 장면을 촬영할 때에는 등록 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영상 촬영 장비 운영 행정 지시사항을 보시면 법규보다 좀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영상 촬영 장비의 적정 여부 및 촬영 범위 및 운영, 영상 촬영 안내 등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법규에서 일일이 다 규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법규는 큰 틀만 잡아주고 세부 규정을 지시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는 공문은 환경부 공문인데요. 일종의 행정 지시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6월 30일 시행한 공문인데요. 주된 내용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경유자동차 검사 방법, 즉 KD 147 변경으로 인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하나 지정 정비사업자가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10월 31일까지 추가로 유예하고 그 사이에는 개정된 법령으로 적용된 검사법과 기존 검사 방법으로 혼용해도 되나 가급적이면 개선된 검사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문은 국토부 공문인데요. 역시 행정 지시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시사륜 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속도계 검사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한 차량의 속도계 검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특수한 자동차의 속도계 검사법을 통보해주는 일종의 행정 지시사항입니다. 네, 강사님, 그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 파악하기를 배워봤는데 현장에서 또 강사님과 함께 이렇게 배우니까 이해도 빠르고 쉽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은 법과 행정사항이라 내용이 복잡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정비검사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뭐 다음에 배울 내용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관련 법령 체계 이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내용이나 법령명에 포함된 용어나 문장을 입력하거나 법령의 공포번호 및 공포 일자를 입력. 법령 개정으로 인한 경유자동차 검사 방법, 즉 KD 147 변경으로 인해 7월 1일 일자로 시행을 해야 하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10월 31일까지 추가로 유예. 그 사이에는 개정된 법령으로 적용된 검사법과 기존 검사 방법으로 혼용해도 되나 가급적이면 개선된 검사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길 권고. 상시 사륜 자동차와 특수 자동차의 속도계 검사 방법으로 특수한 차량의 속도계 검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특수한 자동차의 속도계 검사법을 통보해주는 행정 지시사항임.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오늘 강사님과 함께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 파악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오늘 주제에 대해 들었을 때 막연하고 어려우셨죠? 지금은 어떠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들은 법과 행정사항이라서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검사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지금처럼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다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